2024년 7월 4일 무스TV의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낮에 더웠습니다. 그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고 이제 뭐 곧 여름이 시작된 게 아니라 뭐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 무지 더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잘들 생활에 건강 유지 잘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 대선, 곧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그죠? 미국 대선이 열리는데 11월 경에 열립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TV 1차 TV 토론회를 하는데 이 바이든이 굉장히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표를 엄청 잃는 그런 토론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이 민주당 대표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당이죠. 대표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유리한 그런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이렇게 선거가 열려서 그 득표율을 이긴 곳, 그러니까 주마다 이긴 곳의 뭐 과반 이상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지율이 무조건 당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으면 당선될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우리나라 대선은 대략 한 3년여 남아 있습니다. 3년여 지금 남아 있지만은 미국은 올해 11월 달에 미국은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2번. 그래서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근데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수행하지 못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한번 건너뛰고 이번에 다시 재선, 다시금 출마를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요 올해 이제 11월 5일날 대선이 우리나라 나이로 날짜로요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바이든의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요 그 부분을 자꾸 공략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트럼프의 그런 어떤 기소, 그죠? 법정으로 확정 판결이 되었죠, 그죠? 되었는데 뭐 상소, 뭐 항고, 상소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떤 문제는 접어두고 현재까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의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게 좋으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좋으냐. 자, 이 부분에서는 거의 뭐 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트럼프는 우리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좀 펼칩니다. 그죠?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또 미군 부대 철수부터 시작해서 부담금을 우리한테 또 전폭적으로 상승시켜라 라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국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게 바로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오늘 어제입니까? 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그래 되면 뭐 미군이 뭐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한민국을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과의 어떤 이 전쟁은요 한국이 충분히 막아내야 되고 또 막을 수 있는 역량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사는 한국의 나라를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핵을 보유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는 공격수단이 아니라 전쟁 억제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 가능성은 생겼다는 거죠. 가능성은 생겼고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뭐 몇 년 안에 대략 뭐 몇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폐우라늄, 그죠? 예, 폐연료봉이죠. 예, 그래서 충분히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시간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공통적인 견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무방을 했을 때 우리 뭐 군사 관련, 그죠? 핵 관련 기업을 분석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금 그런 기업들도 조금씩 꿈틀거리지 않을까. 어제 오늘도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핵 무기 보유가 충분히 확률이 많이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유튜브를 한번 더 보시면서 핵 보유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 또 제가 무방을 하고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청취를 하시고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는 화석연료로 말이죠, 에너지 생산을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아예 생산하지 않겠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석유 에너지, 아까운 석유를 다 소유하고 화석연료를 다 소비를 한 다음에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친환경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화석연료와 석유 어떤 그 사용량을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은 없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석유 시추를 3배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말이죠, 석유 시추했던 그런 회사들을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연히 미국 전체적으로 국민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태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당연히 유태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와 관련돼 있어 그 시추하는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유태인들이 인수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권을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화석연료와 석유 시추를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비율 의무화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걸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차를 예를 들어서 10대를 생산한다면 전기차는 몇 대 이상을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그런 식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전기차 판매 비율을 의무화를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휘발유차가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석유 시추와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전기차 판매 비율을 의무화를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율 의무화를 반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대놓고 얘기를 하죠. 중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60%를 유지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예전에 맞죠. FTA 자유무역협정이죠. 예, 이에 대해서 중국과 어마어마한 오랜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현재로서 친환경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게 된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늑대 같아요. 늑대. 그죠? 모르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미국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이야기를 해보면 석유, 그죠? 그리고 방위 산업이죠. 군사 무기, 그리고 화석연료 에너지,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백신을 만드는, 그죠? 예, 백신을 만드는 그런 임상시험 테스트를 너무 강하다. 그래서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약회사들이 주가가 들썩였던, 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크게 네 가지로 테마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산주가, 트럼프 관련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메모링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뭐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소원, 뭐 하나시스템,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 뭐 빅텍, 그죠? 풍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방산주가 테마를 트럼프 관련 테마주로서 엮였고요. 그 다음 화석 에너지 연료로 관련 테마주로 엮인 것은 S-오일과 유니언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엮였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이죠. 대북 관련. 대북 관련해서 이제 통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평화 정책으로서 통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북한에 대한 재건에 대한 어떤 테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4개 정도가 지금 테마에 엮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난티인데요. 아난티. 글쎄요, 뭐 북한을 개발하기도 바쁠 건데 아난티가 테마로 엮였고, 그 다음에 일신석재, 그리고 일성건설, 그리고 신원이라는 회사, 이 4개 정도가 대북 관련 테마주로서 엮였습니다. 그리고 제약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시험을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트럼프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종근당, 뭐 대웅제약, 이 정도가 테마로 엮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주를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이 대략 10개 정도가 넘는데, 정리를 한다면, 그, 정책 4개에 맞는 그런, 테마군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S-오일, 유니온 머티리얼, 아난티, 그리고 종근당, 일신석재, 일성건설, 뭐 신원, 대웅제약, 이 정도가 지금 테마에 엮였는데요. 신원까지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엮인 그런 주가 반등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기 전에, 오늘 코스피는요 30.93포인트 2824원까지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꾸역꾸역 올라가서 3000원대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824원 94전까지 올랐어요. 30번 93전이 포인트가 30원 93전이 포인트가 30.93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1.11%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4.71 포인트 0.56%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야 뭐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죠? 예,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또 30.93포인트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언제까지 뭐 이제 한번 추세가 꺾일 때도 된 것도 같아요, 코스피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했는데 내 종목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것은 테마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지금 포트에 있고, 빨리 담아내지 못하고 쓸어내지 못하고요, 계속 물려 있다 보니까, 보유를 하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자세도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대응을 하려고 해도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한 경우를 경험을 하고 계실 건데, 좋은 기업은 결국은 지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되돌려 주죠. 예. 자, 제일 처음 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예전에 뭐 2만원대에서 이제는 24만원대까지 이렇게 10배 넘는 그런 가격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상승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죠?
코로나 이후에 조정받을 때 뭐 매수를 해라고 그랬는데 뭐 현재까지 보유를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보입니다. 그죠? 그때 가격 대비 딱 10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체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예, 방산업체 대표적인 방산업 중에서 하나죠. 그죠? 하나입니다. 자,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항공기 들어가 있고요.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그리고 장갑차, 그죠? 장갑차도 있고, 그죠? 뭐 CCTV, 칩 마운트, 우주 발사체, 뭐 위성 시스템 등등의 어쨌든 방산업이 뭐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예상되는 그 매출은 11조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 6,900억 대비 올해는 9,0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다소 작년 9,700억 대비 약간 내려가는 그런 예상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관련주로서 얼마만큼 상승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뭐 볼 필요도 없죠. 굉장히 뭐 안정적입니다. 그죠? 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R&D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매출에 신경 쓰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 이 부채 부분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부채를 조금씩 상한을 해서 이 부채 비율을 조금 떨어뜨렸으면 하는, 예, 그런, 물론 뭐 이제는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갭이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기대하는 것은 좀 부채를 상환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뭐 자본 잠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더욱더 좋은 탄력을,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 부채가 조금 높은 관계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크게 조정받을 때가 다 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트럼프 관련해서 또 뭐 테마를 타서 또 뭐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가가요, 단기간에, 뭐 무조건 단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코로나 이후부터 계산하면 4년이니까, 그죠?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고, 한 번의 조정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요 구간, 요런 구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20만원대가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부 물량을 조금 틀어내고요, 한 50% 정도는 틀어내고, 5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보유를 조금 더 하다가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50% 정도는 드러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 앞에서 마지막 파동은 뭐 6월 5월, 그죠? 6월 초경이네. 6월 초경부터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뭐 조정을 일부적으로 받다가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미 대선 관련 테마주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굉장히 급등, 완전한 뭐 몇 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뭐 K2 전차죠. 그리고 뭐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궤도가 돌아가는 그런 장갑차를 주로 이렇게 생산하죠. 제일 뭐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방산업에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K2 전차입니다. 뭐 폴란드라든지 예전에 뭐 노르웨이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갔다가 독일인가 에이브람스 미국 전차에 진 걸로 알고 있는데 2위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K2로 다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된다, K2를 보유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이 지금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자, 그래서 조금 더 현대로템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3조 5천억 정도로 매출했고요. 올해는 3조 9천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네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100억에서 올해는 3,200억.
당기순이익은 1,500억에서 올해 2,80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기업도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은 있죠. 뭐 방산업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또 뭐 대금 관계도 이런 것도 국가 보증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ROA와 ROA 수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지금 주가에는 미리 반영이 올 1일부터 반영이 제법 많이 되지 않았느냐. 25,000원에서 43,000원. 예, 대략 뭐 그죠? 70% 정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80%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이제는 한 번의 조정 공간이 이제 올 것 같아요. 예, 조정이 올 것 같고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승한 규모를 보시면요. 업종 퍼가 7.5일인데요. 지금 퍼가 25.5일입니다. 그죠? 근데 물론 실적이 반영이 되면 저 퍼가 쑥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퍼 같은 경우에는 14.50 예, 14.50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종포보다는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실적 대비. 그래서 한번 이번에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계속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이거보단 더 큰 조정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뭐 여기서 주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큰 조정이 한 번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예, 아무래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좀 과하게 올랐어요. 올해 1월달부터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승을 하면서 조정받았던 그런 구간들이 뭐 이거 안 지웠네. 구간들이 여기에 있었고요. 또 여기 있었고 지금도 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는 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폭이 한 요 정도? 예, 3만원대 초반까지는 한 번은 뭐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군사 무기가 강화가 돼야 되고 더욱더 많은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고, 미사일 같은 경우 더욱더 다량의 미사일을 보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군사 무기 방산주라 하더라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면서요, 우리나라 국군, 뭐 육해 공군들이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뭐 10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능한 건 맞습니다만,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예를 들어서 전차를 한 대 더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또 전차 탑승 인원이 3명에서 5명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 K2 같은 경우는 3명에서 4명 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3명에서 4명의 인원이 전차 한 대가 생산이 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국방 인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물량 확대보다는 한 사람이 뭐 하나를 제어하던 걸 2개, 3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체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그죠? 그런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요, 우리나라 전쟁설이 두각이 되고요, 더더욱더 전쟁 확률이 올라가고요, 위기설이 뭐 엄청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런 걸 더 추가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정비를 할 것이고요, 기능 차원에서 미사일을 더욱더 확대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현무 1, 2, 3, 4, 5 미사일들, 그거는 뭐 크게, 그죠? 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떤 구조를 배치를 해놓고 발사 버튼만 눌러주면 되니까, 그죠? 다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미사일 체계를 더욱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수성,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최고의 효과, 정해진 인력에 의해서, 그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 인력난, 군인수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려면 기술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그런 미사일에 대해서 다각화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량화를 할 것이고요. 또는 뭐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전투조종사가 전투기를 끌지 않아도 무인기, 예, 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강화가 더욱더 물량을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수성,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군인수가 뭐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전차도 뭐 1000대 더 뽑고, 그죠? 장갑차도 1000대 더 뽑고, 비행기도 한 5000대 더 뽑고 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조금은 그런
장갑차나 뭐 전투기 이런 것들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미사일 체계를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해진 인력에 대해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 뭐 LIG 넥슨이 있긴 있는데, LIG 넥슨은요 종합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LIG 넥슨은. 자, 그래서 오늘 뭐 방산주가 아니고요,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LIG 넥슨도 조정을 받으면서 꾸역꾸역 계속 잘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LIG 넥슨도 이렇게 트럼프 테마주에 엮여 있는데, 이 기업은 주로, 뭘 눌렀나요? 주로 뭐냐면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군사무기의 핵심 부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자, 뭐 업종퍼 25.84고요. 지금 퍼가 24.85지만 지금 현재 이 재무제표가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퍼는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2조 3천억, 매출이 2조 3천억에서 올해는 한 3조 원으로 7천억이나 느는 그런 예측치가 발표가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1860억에서 2400억, 당기순이익은 1750억에서 1980억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역시 방산주 부채 비율이 좀 높죠.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는 방산업들이, 굵직굵직한 방산업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더 매출이 상승하는,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예약이 되어 있는, 예약 구매가 되어 있는 그런 뭐 매출, 그러니까 예약 매출도 포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다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이 기업의 실적 외에도 다른 요소들,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오늘도 뭐 공군 사령관인가요? 러시아에 그 사람이 사망했다, 뭐 이런 말들이 또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뭐 전쟁에서는 우두머리를 먼저 사살하는 게 가장 뭐 전쟁에서는 효과적이죠. 그죠?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퍼 기준에서도 뭐 업종포가 25점대인데 연말 기준은 21점대다. 그러면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 LIG 넥슨도 저점 대비 너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한 7배 정도. 코로나 이후에 박스권에서 한 7배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힘을 받았긴 받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산 관련주가 트럼프 관련주로 편성이 되면서 더욱더 조금 안정된, 그리고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큰 상승을 기대해서 투자했으면 여러분들은 그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 종목 정도를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뭐 많아요. 하나시스템도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있죠, 그리고 뭐 빅텍이라는 회사도 있죠, 또 풍산이라는 기업도 있죠. 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뭐 방산주에만 몰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방산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테마를, 이번 트럼프 테마와 관련이 있다,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 미리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 구간이, 큰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어떠한 분위기상 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뭐 언제 끝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또 군사 저널에 뭐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예전만큼은 그렇게 뭐 전쟁이 확 뭐 초반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올해 연말 전에, 그죠, F-16 전투기를 공예를 받았죠, 다른 나라에서. 물론 뭐 미국의 승인하에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F-16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대내적인 이제 공군 전력으로 러시아를 협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드는데,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국가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좀 하고요, 평화의 시대가 다시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자, 어쨌든 전쟁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모든 일상생활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끝날 때쯤 되면, 그 이전에 뭐 끝나기 전에도 분위기가 불면, 휴전의 분위기가 불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주가는 방산주는 이제는 하락세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다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중국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이.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의 감정은 별로 좋지 않은데 트럼프는 극단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제재,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뭐 맞불을 작전을 놓죠. 관세를 올리기도 하고요. 희토류에 대해서요. 희토류. 이 희토류를 강물을 무기화 하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 뭐 몇십 퍼센트, 그건 뭐 7, 80%입니까? 희토류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페라이트 마그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희토류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대체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냥 줄여서 페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페라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그죠? 미국은 대부분 희토류를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거예요. 많은 산업에서 이 희토류라는 걸 쓰는데, 주로 뭐 자동차 산업에도 쓰고요. 다른 각각의 산업에서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또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굉장히 골머리를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을 많이 앞서가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 또 이런 말들을 해요. 그건 뭐 다 가식적인 거죠. 머리에서는 초긴장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할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죠?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희토류 대체품을 즉 페라이트, 이것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있는데, 바로 그 기업이 유니온 머터리얼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터리얼은 제가 사실은 방산주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유니온 머터리얼이 만약에 지금 기업의 어떤 재무 상황이라든지 손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더욱더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거의 기록하라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작년에도 영업 손실이 47억, 당기순 손실이 181억입니다. 근데 올해 1, 4분기도 그걸 이어가고 있죠. 1, 4분기도 손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물론 뭐 계절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분기를 한번 볼까요? 분기를 보면 작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꾸준하게 지금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태 뭐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물론 제가 만약 이 재무 상황이 좋다고 그러면 이 기업이 트럼프 테마주로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기업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운 좋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언정 대부분이 물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이런 관련 기업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위험한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만드는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익이 극대화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일단 안 좋으면 아무리 테마성이 크더라도 저는 매수를 꺼려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아까 방산업 같은 그런 실적을 보이고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강력 추천을 하겠죠. 그죠? 방산업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기업은 좋으나 너무 많이 올라서 가부하가 걸린 상태, 즉 거품이 있는 상태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투자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예. 물론 테마주는 재무적 안정성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고요. 어떤 테마를 타면 그 기대감으로 또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기업으로서 투자할 만한 대상의 기업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 트럼프가 내놓았던 정책 중에서 화석연료 에너지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예전에 대선 때 나왔을 때도요, 항상 그 강조했던 그런 화석연료와 석유, 이와 같은 기업이 테마가 탔는데, 예전에도 이 S-오일이 가장 큰 테마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S-오일이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S-오일 충분히 테마를 탔고요. 지금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상승을 해서,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주가의 모습은 한 번 더 요 끝에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요 정도로 조정받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시점에, 지금 요 금액은 요거보단 더 높지만 이 시점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잠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의 차트가 조금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S-오일은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뭐 3대 정유사 중에 하나죠. 그죠? 매출이 작년에 35조, 올해는 38조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당기순이익은 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50%는 넘지는 않아요. 150%는 넘지는 않는데 대략 한 137%, 다소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렇게 기대를 조금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탄탄대로를 가죠. 예, 어마어마하게 뭐 큰 회사지 않습니까? 38조를 팔고 있어요. 퍼가 8이고요. 업종퍼가 22.91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PBR도 아직 1이 안 되고요. 0.87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뭐 2.53, 그냥 뭐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주가에서는 퍼 상태가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그죠? 석유값이 또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관련 수혜주로서 또 상승을 할 수는 있죠. 그죠? 자, 근데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아무래도 석유나 뭐 이 천연가스 가격은 또 러시아가 많이 생산을 할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 주가가 붕괴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오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오일 이 종목이 지금은 저점을, 지지선을 잘 확보를 하고 있고요. 뭐 이 65,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메리트 있는 트럼프 테마주로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기업의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단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전쟁이 끝나버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버리는 상황에서는 석유값이 제자리를 되찾고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부족할 거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많이 판매를 할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재고를 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주가의 흐름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동은 조금 많이 그려지면서 상승 또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주가에서는 충분히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주가의 형성 과정까지 보고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재무적, 안정적, 수익적 이런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고, 이 3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주가가 안정성, 그리고 크게 비싸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나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종목 중에서는 이 S-오일이 제일 괜찮지 않는가,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너무 높았고, 그죠? 예, 그래서 방산주는 너무 높았고,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히토류 관련 대체제, 그죠?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의 기업은
기업이 안정적인 구조가 조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S-오일이 가장 괜찮지 않았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트럼프 관련 테마주로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신약, FDA 신약 허가 절차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또는 R&D 연구 개발을 해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신약이 출현이 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소홀하게 되면 그걸 잃어버리죠. 그죠? 그걸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다. 그럼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소화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소화장애를 낫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이 또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는 것은 완화하기보다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봐지는데요. 트럼프는 일단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제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똑똑하고 훌륭하신 사람이라 제가 뭐 태클을 걸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거고, 이 종근당은 제가 제약 예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분식회계. 그래서 종근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의 이 분식회계가 너무 이렇게 성행을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개 정도 여기 있는 종근당하고요,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하나를 까먹었네요. 어쨌든 그런 그 3대 회사는 제가 충분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업종 퍼가 63인데요 이 회사 퍼는 6 정도가 되네요. 굉장히 뭐 낮은 수준이고요. 작년보다는 매출이 1조 6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400억에서 1,100억으로 반타작이 날 것 같고, 당기순이익은 반타작 이상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1, 4분기, 2, 4분기에서 나오는 이런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예상치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요. 작년 올해 예상치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 예측치는 뭐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예측하고 있는 예측치는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주가도 올해 1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현재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퍼 기준에서는 충분히 이 퍼 기준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이 실적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 퍼가 13 정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업종 퍼는 63이거든요. 예, 뭐 PBR이 1.4 정도는 뭐 괜찮고 1.5네요. 배당 수익률은 고만고만한데, 이 기업은 제가 왜 안정적이라고 그러냐면 꾸준한 이렇게 판매하는 약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완성된 약이 있을 뿐더러 이 기업은 꾸준한 이익을 내주고 계속 꾸준한 매출 증가를 이루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 제가 몇 안 되는 기업 중에서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제가 의약품 제약회사 중에서는 종근당은 제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주님들은 지금은 뭐 만약에 제가 고점 13만원대에서 만약에 물렸다고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7만원대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었습니다. 그 전 최고 저점에 7만원인데 7만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를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래서 굳이 이런 기업을 내가 13만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97,000원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받으실 거예요. 7만원대까지 떨어지면 대략 50% 정도가 떨어지는데 제 같으면 일단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기업에 걱정을 하고, 물론 뭐 당장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내가 이 기업을 믿는다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 지인분이 뭐 50%, 100% 이렇게 수익을
내셨더랬어요. 이 종목으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다고 그러면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본인의 성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단 하나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고점에 133,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 손절해가 다른 기업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제가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재무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있다면 저는 아마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예, 뭐 7만원 될 때까지도 계속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믿었다고 그러면 끝까지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손실 났다고 해서 뭐 손절 가격이 얼마, 저는요 손절 가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손절 가격을 왜 설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뭐 저도 뭐 한 번씩 주식 방송, 요즘은 어떤 방송을 하는지 한번 봅니다. 보는데 저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들이 손절가를 설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으면 장기가 물려가지고 고생한다, 뭐 이런 개념과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알겠다고요. 근데 이 손절을 했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기업을 믿었다면 끝까지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이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으니까 피해 금액, 마이너스 금액이 눈에 육안으로 식별이 되니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믿고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신뢰감을 가지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 절대 결단코 나쁜 기업이 아니고요. 꾸준한 이익을 내는 그런 제약회사 중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기다려주고 그냥 덮어놓고 이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도 잘 내고 다시금 매출이 향상되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종근당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대웅제약이 있는데요. 뭐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오늘 뭐 15.35까지 갔다가 다시 쭉 흘러내리면서 5.41%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웅제약도 뭐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가지고 있죠. 자, 대웅제약은요, 작년 대웅제약이 우루사였나요? 예, 그런 완성된 약이 있다니까요. 제약회사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완성된 약이 있다니까요. 1조 3,700억에서 올해는 1조 4천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에서 1,3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다소 떨어지네요. 1,200억에서 961억으로 당기순이익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채 총계 8,500억 안에는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부채 비율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87.70 정도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사실은 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빵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빵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퍼는 12.44입니다. 그렇다면 업종포 63.44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제약회사, 제가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종문당하고 대웅제약,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 전혀 뭐 모르겠어요. 걱정할 이유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몇 안 되는 기업 중에서 제약회사 유일하게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 3개 중에 2개였습니다. 그래서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마 유한양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유한양행이 유한양행도 트럼프 테마주로 들어갔었네요. 유한양행.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퍼 수준은 업종퍼가 63.44 똑같은데, 이 기업의 올해 예상치는 와우,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기순이익은 거기에 비해서 한 110억 정도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33.98이고요. 그죠? 부채 7,400억 안에는 이자를 동반하는 그런 그 부채가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안정성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퍼가 42.08로 지금의 주가는 물론 업종 퍼업은 63.44보다는 좀 낮지만 연말 예상되는 퍼가 42입니다. 지금은 47.25인데요. 그 기업의 주가 가치는요, 이 정도에서는 이제 거의 다 자기 가치에 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앞에 종근당과 대웅제약보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바닥권에 있는, 그죠? 대웅제약이나 종근당이 조정이 끝나면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기업은 거의 뭐 자기 자리에 거의 다 왔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치료제 그런 게 굉장히 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 치료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순환기용 뭐 약, 그리고 소화기, 그죠? 비뇨생식, 뭐 향균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소독제나 외용제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밴드류 이런 것들도 유한양행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잠시 제가 금방 확인을 한다는 게 안 했네요. 매출 기준은 2조 원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큰 기업에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다 좋죠. 그래서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이 3개사는 굉장히 뭐 의약 제약 회사 중에서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3대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 단지 제 생각일 뿐이고, 그 3개 중에서 뭐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자기 주가에 거의 다 왔다. 많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은 제약회사가 뭐 실질적인 판매하는 약도 없으면서 기대감으로 엄청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경부터 끊임없이 하락을 했지만 이 유한양행은요, 2021년 초에 상승을 했다가 떨어져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추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기업은요, 요러한 기업이 안전한 기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트럼프 관련주로 내가 제약주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종근당이나 대웅제약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기에는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 새 기업은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트럼프 관련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기업들이 많아요. 다 많은데 지금 이제 북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일신석재라든지 아난티 이런 기업은 제가 분석은 좀 자제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강산이 있잖아요. 예, 금강산 그 관광지구에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난티가. 예, 그래서 그 트럼프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는데, 예, 그런 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요즘은 매주 목요일만 개인적으로 계속 바쁜 관계로 다음 주까지는 아마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좀 많이 바빠서 목요일만 지금 무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월화수목금 정말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무방은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전처럼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름 내내 뭐 8월까지는 화요일 목요일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가을부터는요 주 3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2회가 아니고. 왜냐하면 가을쯤에는 이 금리 인하가 한 번은 이제 보도가 되지 않을까, 미국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 2회를 하다가 주 1회 제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바빠서 그래요. 주 1회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 다 바쁩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주는 무방을 좀 쉬고요. 그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 4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예, 무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